오늘도 민재는 엄마가 해준 밥을 주사기로 받아 넘깁니다. 금세 동감아서 김민재. 좀 떠봐. 민재가 이렇게 된 건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밥 먹었더라 눈을 떠야지.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지난 17일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 군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김 군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6시간을 초과해서 야근과 잔업을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한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재는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으로 나서다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민재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 세상을 다 가질 듯 가슴 벅찬 나이. 하지만 민재는 잠자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이곳에서 민재는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면 안 된대. 알았지? 낮에 자지 말고 또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된대. 밤에 자고, 응? 알았지? 이제 아빠 보이냐? 아빠는 민재의 얼굴을, 보여? 엄마는 민재의 손과 발을 계속해서 자극하는데요. 눈 뜰라고 하는데 눈 떠보자. 아빠가 눈 뜨겠다고 눈 뜨는 거야? 응? 한시도 민재를 가만두지 않는 가족들. 떠봐. 민재의 잃었던 감각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보자니? 나 큰일 났다요. 왜? 상해요. 침대가 좁아갖고 다리를 막 뻗혀. 184cm의 건장했던 민재. 병치레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의식도 없고 저렇게 전 건강한 애가 쓰러져가지고 병상에서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는 처음에는 어디가 좀 다쳐가지고 그냥 격리에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이미 민재가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고요. 심정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믿어지지도 않았고. 민재는 딸 둘을 낳고 얻은 귀한 막둥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사랑받은 만큼 표현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했던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족들은 민재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다르죠. 저항절개 3번 해서 낳았던 애니까. 왜냐면 애 아빠가 형제가 없잖아요. 독자잖아요. 정말로 그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기뻤죠. 그렇게 정말로 밝고 또 건강에 잘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었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 익숙한 손길이 민재에게 전해질까요? 담임 선생님이 오늘도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눈 떴냐? 아, 눈 떴어? 아. 선생님 보이냐? 밥 안 먹을 거야? 응? 아. 선생님 보여? 그럼 이제 말도 한번 해보자. 누구냐 내가? 응? 눈 떴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응? 인지야. 눈 떴으면 형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인지야. 눈 한번 떠보라니까 자식아. 밝고 건강했던 민재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민재는 또래 아이들보다 의젓하고 속이 꽉 찬 학생이었습니다. 교실이 뭐 어수선하든가 학교 끝나고 정리하고 갈 때도 본인이 그 뒷정리라든가 문단속까지 하고 갈 정도로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참 저런 아이를 두신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영광스럽고 3학년이었던 민재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학도 자동차 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3학년 여름부터 실습을 나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병원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오늘은 깨어나 있겠지, 오늘은 깨어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옵니다. 제일로 미안하고 죄송한 게 그런 아픔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제가 제일 민재한테 미안하고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민재가 병원에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병실에서 한 번도 자리를 띄우지 않고 계시거든.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부모님께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9, 성실하고 착했던 민재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그 때문에 쓰러진 민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쓰러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시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고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더디지만 절망보단 희망을 향해 다가가는 민재. 중환자실에서 한 달여를 보내고 재활병동으로 옮겨질 만큼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술 직후보단 움직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가족들은 느끼는데요. 아닌데 저 아저씨는 내가 오늘 아침에 시켰어요. 미묘한 변화 하나하나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심하게 나타난다고?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지금 민재가 그 병명 자체가 지주막 가출혈이라고 뇌 안에 있는 동맥에 이렇게 동맥류가 생겨 있는데 그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지금 뇌에 피가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압박을 해가지고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주막 가출혈은 그 뇌 출혈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출혈이어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보통 한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또 3분의 1은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3분의 1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죠. 동맥류가 그냥 터지지는 않고 보통 뭐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로나 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민재는 세미코마, 반혼수 상태입니다. 뇌의 80%가 멈췄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좋아질 수 있는 요인보다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좀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재와 가족들은 기적이란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민재에겐 젊음이란 가장 큰 무기가 있으니까요. 힘내고 화이팅하게 다 일어날 수 있어. 이? 너는 젊으니까 금방 깨어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자잉. 응? 아빠는 응? 너밖에 없잖아. 아이라고 너밖에 없는데 응? 힘내가지고 꼭 일어나서 아빠 네가 지켜줘야 되잖아. 그지? 네가 아빠 다 모든 거 다 응?
돈 벌어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응? 민재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들려줍니다. 행여 민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음악이 너무 크냐? 응? 시끄러워? 줄여줄 거나? 응. 아빠 한번 들어볼게. 얼마나 시끄러워. 괜찮아네. 민재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아빤 느긋하게 기다릴 겁니다. 올해 대학 4학년에 올라가는 아람 씨, 민재의 작은 누나입니다. 취업 준비로 바쁠 시기지만 민재 간호를 위해 학교도 휴학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누나까지 민재 곁엔 3명의 수호 천사가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엄만 민재 식사를 준비합니다. 바나나가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직접 갈아서 만드셨어요? 네. 맛있어? 김민재 맛있어? 엄마는 좋다는 건 뭐든 먹이고 싶습니다. 무랑 대추랑 은행이랑 결명자랑 콩이랑 감자 말린 거랑 버섯이랑. 민재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은 이후 살도 더 오르고 기력이 좋아졌습니다. 24시간 온통 민재밖에 모르는 엄마. 엄마는 지난 시간이 후회됩니다. 살기 바쁘단 핑계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좀 어려웠던 좀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왔고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키웠어요. 돈 벌 때. 근데 더 그게 미안해요. 저렇게 아파버리니까. 이제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형편도 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참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보니까 제 폰을 보니까 학비를 벌려고 일을 했더라고요. 더 참고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민재는 차량에 페인트를 입히는 도장 작업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 또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기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민재가 쓰던 휴대폰엔 그때의 생각들이 어른스럽게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쉬는 틈에도 엄만 민재를 손에서 놓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아들 녀석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기만 했는지, 돌이켜보면 엄만 모든 게 안타깝고 후회뿐입니다. 울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했고 제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일어나라고. 밤새 간호를 하고 지친 엄마는 민재가 잠든 틈에 조각잠을 잡니다. 엄만 민재가 쓰러진 후 잠시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민재 회사에서 근처에 원룸을 얻어줬지만 민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깨어나면 쉬어야죠. 나중에 민재가 깨어나면 그때 쉬려고요. 지금은 새벽에라도 눈을 뜰까 봐 못 쉬겠어요.
조금씩 자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민재가 쓰러진 후 민재네 집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아빠는 민재 방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방 곳곳엔 민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 옷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기아 자동차 다니고 제가 꿈을 꾸고 디자이너가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갔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고 또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좀 젖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대학교도 이제 가가지고 자동차과를 이렇게 저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꿈을 꿨던 것은 자동차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디자인한 차를 사람들이 그 끌고 다니는 거를 보면은 정말로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정말로 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 착실하고 그렇게 했던 애가 저렇게 병상에서 누워 있으니까 마음이 참 아빠 마음은 이 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로 민재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했는데 실상 이렇게 방에 들어오니까 아마 가슴이 아프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꿈을 향해 자신의 계단을 착실히 밟아나갔던 민재. 머지않아 손에서 놓쳤던 그 꿈을 다시 움켜쥐고 일어설 것만 같습니다. 셋이가 다 하나 둘 셋. 민재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아, 얘는 못 들으시거든요. 예. 엉덩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욕창이 생겨 욕창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엄만 며칠 전 세상에 나온 손자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첫 손자를 본 기쁨도 민재 생각에 뒷전입니다. 이 상황에 또 큰애도 애기도 나가고 있는데도 가서 뭘 해주지도 못하고 일단은 손주보다도 아들이 먼저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짜 우리 애기 깨어났으면 좋겠고 재활 좀 진짜 열심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가면 얼마나 굳은데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게 이렇게 다른 것은 진짜 제가 몸으로라도 내 아들 수발할 수 있는데 재활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의식도 없이 살까지 짓물러 고생하는 민재. 욕창은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재활 치료입니다. 잃었던 감각은 좋아했던 음식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이온 음료를 거즈에 묻혀 입안에서 맛보게 합니다.
몸에 강직이 오지 않도록 쉼 없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이끄는 대로 민재도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잠들었던 감각을 깨우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듯합니다. 그 밤 민재네 병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이고 민재. 뭐, 갑자기 뭐지? 부은 까거나? 눈 다 떴어. 응? 민재야. 친구 왔네. 민재야, 나 왔어. 민재, 태안이 왔어. 태환이 왔단다. 많이 좋아진 것 같네. 그지? 예. 많이 좋아졌네. 지금 힘써서 빨개졌어. 민재야, 친구 태환이 민재의 왔네. 단짝 친구 태환이 알았지? 민재와 실습도 함께하며 부부라고 불릴 만큼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꼭 일어날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 나주시오. 3월 되나 아마도 다 없어 애들이. 그러니 좀만 더 힘내고 지금 모습만 보여줘도 애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조금만 더 힘내고. 태환이의 이야기를 듣는 민재의 눈에 생기가 돕니다.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애들도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환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민재를 회색의 병동이 아닌 저 푸른 들판으로 꺼내줄 것만 같습니다. 눈 깜빡깜빡하네. 다 듣고 있네, 민재. 민재, 다 듣고 있지?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즐거웠던 학창 시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속에 민재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가족들은 민재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물어볼 이야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말했던 거,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했던 거 다 들렸었나 안 들렸었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동안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많이 힘들었구나. 잠을 많이 자고 싶었구나. 너 잠을 많이 자고 좋은 데 여행을 갔다 왔구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응? 이걸 거울 삼아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응? 네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제 민재가 이제 일어나서 돌아온다면은 이제 가족끼리 정말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디 여행도 같이 한 번도 못 갔는데 정말로 다 털어버리고 그걸 털어버리고 같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겁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여기기 때문입니다.